북한이 이번에 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미사일, 화성-8형입니다. 화성-8형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개발을 공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극초음속이란 공기 중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극초음속 무기는 대기권에서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비행할 수 있죠. 화성-8형은 시험 발사에서 마하 3의 속도로 최대 고도 3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 200여 킬로미터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상당히 낮은 고도고 비행거리도 짧아 초기 단계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극초음속 활강체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모두 갖췄는데요. 탄도미사일은 발사 시의 엔진 추진력으로 궤를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정점에서 내려오는 궤적이 완만하다 보니 요격하기도 쉽습니다. 고도에 따라 방어 시스템이 다르지만 주한미군에서는 사드를 사용하죠. 순항미사일은 대기권에서 비교적 낮은 속력으로 비행하며 목표물을 공격하는데요. 미사일 자체의 힘으로 날아갑니다. 극초음속 활강체는 탄도미사일 방식과 같이 발사하지만 극초음속 탄두가 정점 고도 30에서 70km 사이에서 분리됩니다. 이후 성층권 내에서 비행하며 타격 목표를 향해 아주 빠르게 돌진하죠. 이때 속도가 마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 중 낮은 궤도로 날아가 목표물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고도 비행을 하며 비행 코스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 유격하기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성공적이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와 달리 성층권에서 극초음속이어야 하는 활강체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8형의 두 번째 주목할 점, 바로 연료인데요. 북한은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개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암풀화는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주입한 후 장기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액체 연료는 밸브를 조절하며 추진력을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지만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하며 주입 시간이 길어 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고체 연료로 준비 시간을 줄여 탐지와 대응을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이 또한 한 번 점화하면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닙니다. 이 두 가지를 보완한 게 연료 암풀화인데요. 고체 연료처럼 미사일을 언제든지 즉각 발사할 수 있으며 액체 연료 주입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것이죠. 통상 국방 능력은 그 국가의 경제력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 개발에 과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방력, 이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연락선 복원과 같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기에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듯합니다.